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우니의 포렌식 감사 그 최종 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청문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그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재선거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내놓은 성명에는 AP와 다른 언론들은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모두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부정과 부정선거를 비난하기 위해 대대적인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주류 언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SM들, 이 대형 언론사들이 한결같이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축소 보도하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놓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뭐 몇천 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3만 5천 표에 대한 그 투표용지 이게 기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덩어리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주류 언론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 이중 계수한 거, 그러니까 스캐너에다가 2번 집어넣은 것,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캐너에다가 똑같은 투표용지를 2번 집어넣어서 중복 계수한 경우, 이 경우가 200개다. 그 숫자가 200개밖에 안 된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은폐하는, 축소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어쨌든 뭐 한 장이 됐던 두 장이 됐던 200장이 됐던 문제가 된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라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풀톤 카우니의 선거국장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표내라 라고 이제 큰 소리를 막 치는 이런 일들이 뒤로 이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 공화당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그 라펜스버거 네 입이나 다물고 너나 사표, 너 조사해라. 이래 지금 이제 라펜스버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부패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지아주만 해도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보면은 사실을 축소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리조나주는 지금 조지아주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의혹의 범주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풀톤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표수가 100만 표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메리코파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200만 표가 넘는, 워낙에 지금 표가 많죠. 워낙에 표가 많고, 지금 200만 표가 넘는 208만 장 정도가 투표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감사해보니까 결과가 190 몇만 장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 뭐 10만 장 이상 되는 표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 어디서 지금 숫자가 나온 숫자냐? 이제 이런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숫자들이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일제히 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의 주 국무위원이 아주 주장하고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감사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 주 상원에서 의뢰해가지고 감사한 사이버 닌자스가 감사한 그 감사 방법은 주 국무부에서 하고 있는 감사 방법하고 방법 자체가 다르다. 그 방법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고 끈질깁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딱 이게 잘못됐다라고 증거를 앞에다가 보여줘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너희들이 어서 이런 걸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뻔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뻔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도해주고 진짜 문제점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류 언론들의 일반된 현상이다. 지금 글 쓰는 내용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것은 가짜뉴스 미디어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려는 공동의 노력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곧 발표될 숫자들은 엄청나고 크고 결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뭔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날 청문회 내용도 저도 청문회를 계속 지켜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청문회 안에서 공개가 된 내용만 해도 그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라우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COC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편 투표의 봉투, 우편 투표 봉투에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전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카우니 측에서 이거를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물론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들이 나와주면 더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찌하지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걸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내놓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의혹일 뿐이지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민주당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리코파 카우니 선관위원장 공화당입니다. 예,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이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라이노들이 문제입니다. 조지아주도 지금, 조지아주는 애리조나주하고 달라서 애리조나주 주 국무장관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공화당 소속 아닙니까? 공화당 소속의 국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200장 문제 있는 거 그거는 실수한 거다. 풀톤 카우니 사람들이 일 처리 잘못한 거다. 그 사람들 잘라.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놈의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또 다른 성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팍스뉴스와 다른 언론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발견된 어떠한 부정행위도 보도하기 위해 넓고 형편없는 마리코파 카우니 선거위원회의 편을 잘못 들었다. 심지어는 팍스뉴스까지도 날 배신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팍스뉴스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텐데 팍스도 그렇고요. 뉴스맥스도 그렇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줍니다. 다른 부분은 다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뉴스맥스나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으로 자세를 바꿉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가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정직한 보도가 나중에 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제 과거에 도미니언 그 회사에서 이 방송국들을 줄줄이 다 소송을 걸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소송을 걸어서 좀 골치 아파진 소송이 걸리면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레터를 보내오면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또 대응을 하려다 보면은 변호사를 내가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소진한 시간적인 손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그 시간에 못했던 그런 기회비용의 낭비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손해가 무지막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다른 회사도 아니고 뭐 돈 벌려고 작정하고서 막 덤벼다니는 그런 영리회사도 아니고 언론인데 언론이 이런 일에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트럼프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자세를 바꾼다라는 것은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카우니와 AP통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유포된 엄청난 오보를 퍼뜨렸고 어제 매우 중요한 애리조나 상원의 청문회는 불법 종이에 인쇄된 16만 8천 개의 부정투표용지, 수신된 투표용지에 7만 4천 개 우편물이 마법처럼 보이는 이 우편물이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11,000명의 유권자가 선거 후에 유권자 명단에 추가가 되고 여전히 지금 투표를 하고 있고 기계에 대한 모든 액세스 로그 지워져 있었고 선거 서버는 선거 동안에 해킹이 당했고 애리조나 시민을 위해 싸우는 애리조나 상원 편을 들지는 않고 오히려 카우니 편을 들어줬다. AP통신 뉴스가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셉니다. AP통신 뉴스를 지금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사들이 거의 비판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복사해서 붙여쓰기 해서 지금 보도를 하는 AP의 기사가 나오면 여러 언론사들이 전부 다 가져다가 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팩트체크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론사들의 특성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실 추구 이렇게 얽혀져서 뭔가 옳은 방향의 옳은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단체들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AP통신과 같은 그런 통신 회사들, 세계적인 규모의 통신 회사들은 모든 언론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믿어주는 거죠. 아, 분명히 사실 확인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취재 기자부터 시작해서 그 기사가 맨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포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해주는 데스크에 올라갈 때까지 적어도 2단계 내지는 3단계 이상의 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 쓰면 바로 그것이 기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직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는 당연히 팩트체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됐을 것이다라고 모든 언론사들이 믿어주고 그 기사를 가져가서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AP통신이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내놓는 이 기사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직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그것이 사실이겠거니 하고 믿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봐서는 정말 잘못된 기사들이 계속 이런 게 있죠. 객관적인 척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통신사들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언론들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 통신사에 있는 기사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사들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무래도 팍스뉴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보수 언론에도 부정선거 전담 기자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 아메리칸 뉴스라든가 아니면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라든가 아니면 더 저스트 뉴스라든가 이런 극보수 언론들, 이런 이제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 이슈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추적을 하고 있는데 뉴스맥스나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전담 기자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냥 AP뉴스 갖다가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면 AP가 왜곡 보도하고 축소 보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외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정보가 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가 애리조나에 조 바이든을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날 밤에 책상에 있던 바로 그 닻이 지금 당신이 사기가 없었다고 믿기를 원한다. 그 닻은 브렛 베이어다. 브렛 베이어는 팍스뉴스의 앵커입니다. 근데 이 브렛 베이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팍스뉴스의 이 앵커가 바이든하고 통화하면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바이든하고 통화하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특히 애리조나주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하고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죠. 애리조나에는 진실을 위해 기꺼이 싸울 상원 의원들이 있다. 감사하게도. 그 의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웬디 로저스 의원입니다. 이분이 웬디 로저스 의원인데요. 군 출신답게, 베테랑답게 아주 이제 그 강단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충분히 들었다. 이번 선거의 인가를 취소할 때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11월 선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효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니 보렐리라는 의원이 있는데요. 소니 보렐리 상원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코파 카우니 선거 결과 인증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애리조나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사기와 부정투표를 보여준다. 애리조나는 표 차이가 10,0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만 장의 문제가 되고 7만 4천 장의 문제가 되고 11,000명의 유권자 명단 또 문제가 되고 이것들만 모아도 지금 뭐 얼마든지 선거를 뒤집고도 나올 만한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보다 몇 배 이상. 이 표현,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 캐런 펜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장입니다. 캐런 펜 의장이 강단 있게 밀어붙여서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이 포렌식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 의장이
원 아메리카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상원인 우리는 그것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 무효화를 선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것인데 이거 분명히 밝혀두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팬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의원들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지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무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회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해서 이것을 진행을 한 것이다. 선거청렴법, 선거무결성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포렌식 감사를 진행한 것이지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선거인단 명단을 다시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 이런 의도로 이 포렌식 감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캐런 팬 의장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마스트리아노 상원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지아주에서 지금 포렌식 감사를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도 다 이런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포렌식 감사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라는 얘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앉히겠다라 이런 거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선거 첨령성, 그러니까 선거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말 문제없는 선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리조나주에서는 문제가 발견된 것은 분명합니다. 더글 로건 사이버 닌자스 CEO가 그 청문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7만 4천 장 이상의 우편물을 보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COC 문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4천 장의 투표용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7만 4천 장의 투표용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11월 7일에는 투표자 명단에 없었는데 2020년 12월 4일에는 투표자 명단에 올라온 사람 숫자가 11,326명이 있고 2020년 10월 15일 이후에 등록하고 투표한 사람은 3,981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권자 명단에 없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투표 전후로 해가지고 명단에 갑자기 이름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사실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였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 이제 뭐 투표 용지의 벨롯의 그 숫자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지적들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들은 분명하게 나온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정식 보고서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캐런 팬 상원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은 부정선거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느냐? 부정선거 했는데 그냥 끝나고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판결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근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송을 거는 부분들이 주 법무부에서 원래는 이제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인데 아니면은 공화당에서도 소송을 걸든가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선거라는 것이 결과가 이제 보고서로 확실하게 부정선거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주 법무부가 움직이든 아니면 주 공화당이 움직이든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기소든 소송이든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가 무효였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작업은 또 다른 작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 감사가 아닌 또 다른 작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게 결국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자,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적어도 3개 내지는 4개 주에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애리조나주가 가장 먼저 포렌식 감사를 지금 마친 곳인데, 애리조나주에서 이게 포렌식 감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만 해도 지금 한 7, 8개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몇 개 주에서 더 이루어져서 선거인단 수를 다 합쳐보면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온다라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하려면은 시간이 1년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지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3군데 카운티에다가 포렌식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좀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군데 카운티 중에서 2군데 카운티가 지금 거부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 3번째 카운티가 이제 한 군데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거절하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결의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강제 집행, 이제 법원을 통해서 강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애리조나주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간은 굉장히 지연된다.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희로서는 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구현 정의구현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바이든 몰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46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자녀 임기 동안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임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계속 뭘 하나 풀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 풀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꼬리를 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칼리지엘리님 탄핵 얘기하셨는데, 탄핵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대통령하고 부통령은 한 짝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 거니까 대통령, 부통령이 세트로 탄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직의 대행을 누가 맡게 됩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가 맡게 됩니다. 하원 의장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풀면 또 하나 계속 문제가 나온다. 물론 2022년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하원 의장을 공화당 대표가 하원 의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뭐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된다. 케빈 메카티가 하원 의장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 부통령 탄핵을 했다. 그러면은 임시 대통령이 케빈 메카티가 되겠죠.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년 말까지는 이거는 뭐 탄핵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대통령 자리를 뒤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결국에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순이 될 것이다. 2023년에 이 탄핵시키고 대통령 대행을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되게끔 하는 이 역사가 과연 벌어질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맞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각 주의 공화당, 특히 애리조나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이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 감사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 이런 주들에서는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언론들 가만 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사람들도 많지만 바이든을 찍어준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적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회적인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아까 나왔던 그 탄핵 문제, 이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높은. 근데 한국은 얘기가 좀 다르죠. 한국은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연방 선거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깔끔하죠. 부정이면은 무효하고 재선거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차점자가 되던가. 예, 뭐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한국 선거 이야기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